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UAE 국부펀드 비트코인의 수억 달러 베팅, 디지털 금 승부처인가?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그러니까 이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통해서 3분기 동안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거의 3배 가까이 늘리면서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이 아랍에미레이트 기관 자금의 크립토 투자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기관 자금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발라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투자 부분인 ADIC는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3분기 동안 IBIT를 보유 물량을 공격적으로 지금 확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ADIC는 이제 3분기 초 240만 주 수준이던 IBIT 보유 비중을 9월 30일 기준 800만 주 가까이 늘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을 지금 늘린 거고요. 당시 평가액이 5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 매집은 비트코인이 3분기 말 직후인 10월 5일 12만 5,1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9만 달러 아래로 밀리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집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10월 5일까지도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3분기 말까지. 그래서 이 상당량을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 기반 크립토 투자 플랫폼 M2A 자이드 알리 트레저리 매니저는 링크드인 글을 통해서 ADIC의 행보를 두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쪽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특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호적인 이제 규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이 코인 사업자들이 이 두바이로 많이들 가고 있죠. 그래서 본사가 두바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이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해설가 파티도 이 IBIT 매집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베팅 성격을 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 가격 급락과 무관하게 국부펀드급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골드 대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급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국부펀드 자체에서도 많이들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구나,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단기 투자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금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갈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금으로서 지금 비트코인을 그만큼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이제 포트폴리오 1%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워터 이 어소시에이츠의 공동 성립자죠.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한 인터뷰에서 현재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약 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예요. 그래서
근데 1%도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양자 위협 외에도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미래의 주요 국가의 준비 통화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했다고 해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주요적으로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비트코인과 금의 최대 15%를 할당하는 것을 추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원래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아들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직 조금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왜 여전히 가치가 있나? 답은 서비스에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와이저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최근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디지털 형태의 부를 저장하는 서비스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서 장기 상승 가능성을 조약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건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투자자가 은행이나 정부, 기업 등 중개 기관 없이 직접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서비스형 자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비트코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효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 은행이나 뭐 정부, 기업 이런 중개기관 없이 직접적으로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형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방식의 자산인 거죠. 무조건 어딘가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이 소유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실제로 은행의 예금 자산이든 정부를 통해서든 기업을 통해서든 어떤 중개기관이 꼭 필요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게 이제 서비스형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호건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8,000% 상승한 배경 역시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중개자가 없는 디지털 자산 보관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체계와 다른 독립적 저장 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결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 주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매크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디지털 자산 저장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면서 두 자산 모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 엑셀, 팀즈 등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료로 판매해서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중개하는 기업이 없어서 이 서비스의 가치가 전적으로 자산 자체의 가격에만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에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엔 단 하나,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 패닉장에도 움직인다. 9만 달러 붕괴 속 대량 매집이라는 기사고요. 시장 정보 업체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이번 주에 고래 활동이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거래가 10만 2천 건을 넘어섰고 100만 달러 이상 거래도 9만 2천 건이 포착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이번 주 2025년 가장 활발한 고래 거래 주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매도에 대한 압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래들의 매도세들이 실제 집계가 됐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또 하락에서 저가 매수, 대형 보유자들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고래들의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없는데 고래들이 과연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주느냐 이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메타플랜이 급락장에도 더 산다 비트코인 매집 계획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대표적인 기업이죠. 최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식화했고 비트코인 매집 확대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사이먼 게로비치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이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ETF와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달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매입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 하락 국면에서 꾸준히 매집하는 것이 장기 재무 정책의 핵심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이끄는 이 스트래티지가 장기간 유지형 매입 전략과 결을 같이 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 전 보유량 13억 달러 규모로 매각한듯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이제 고래들의 매도세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총 매각 금액이 13억 달러, 약 11조 원 가까이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성이 그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을 매각한 유일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군든이라는 고래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엔 군든,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부 고래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급락 상황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증가로 인해 결제 수단으로서의 BTC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목표가를 2023년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2023년이 아니라 2030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 기관 투자자인 갤럭시 디지털에서 시장 변동성이 나서 예전 목표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말 가격 전망을 18만 5천에서 12만 달러로 낮췄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전망들도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호재에도 계속 급락, S&P, 나스닥 4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기술주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성향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나 이런 기술주 지표도 계속해서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 보유자 전면 손실로 전환이 됐다. 진짜 바닥인가? 라는 기사고요. 최근에 이제 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가와 MVRV가 1 아래로 내려간 구간이 과거 상승 추세에서 국지적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쿠이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리서치 총괄인데요. 이 사람은 그는 최근 낙폭이 단기 보유자들이 다시 손실 구간으로 밀어넣었고 이는 이전 중간 조정 단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정이 강세 장래 20%에서 30% 낙폭에 해당한다면 MVRV의 움직임도 과거와 비슷한 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 탐욕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거의 11, 10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라 정말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런 심리 지표에서도. 그래서 그만큼 과도하게 지금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반등이 언제 나올지 반등이 굉장히 지금 늦게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매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바네크에서 자산운용사 바네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급락의 주된 원인이 지난 5년 이내에 코인을 옮긴 중기 보유자들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는 2025년 11월 중순 비트코인 체인 체크 보고서에서 코인은 마지막으로 이동한 지 5년 이내인 지갑에서 매도가 주요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이 장기 보유자인 코인 오너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는 5년 이상 보유된 코인 수가 지난 2년 동안 약 27만 8천 BTC를 증가하면서 이는 장기적인 확신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신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장이 약세장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현건 IM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측면에서 조정 국면 진입에 대한 내러티브 또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은 통상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원래 이제 이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6개월 보통 500일 정도를 이제 잡는데 500일이 지나면 보통은 이제 조정장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과거에 많이 반복되어 왔던 것들인데 지금 이제 지금 조정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거의 500일 이후가 지금 지난 이제 10월 이후에 이렇게 조정장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4년 주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정이 약세장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한 1년 정도는 이 하락장을 이제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 1년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현금을 일부 들고 가셔라. 투자를 뭐 장기 투자를 하시든 어쩌든 현금은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지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